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숙박시설이고요. 소위 고시텔이죠. 고시텔. 이게 지금 방이 6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층부터 8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객실입니다. 근데 이게 평당 보니까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전세를 받은 게 많고요. 현재 최저가는 30억이고요. 감정가는 42억 8,9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건물 한번 보실래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20 몇 층까지, 25층까지 이렇게 짓고 있죠. 상업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매일 월세만 받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더 나중에 중개사무소 들어가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지만 현재도 2천만 원은 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질 수 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땅 가격이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다 받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소액 임차인이긴 한데 다 받아갈 수는 없다. 알다시피 소액 임차인은 팔리는 땅 가격의 반 이상 받아가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최저가가 30억인데 30억을 받았다.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빨리 받아간다 하더라도 15억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약간의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안 받고 딴 사람이 받아도 피해는 피해지만 결국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피해자를 좀 최대한 더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사면서 무리한 금액을 써서 피해자가 다 받아가게끔 하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원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에요. 방수자를 다 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50%를 빼고 준다는 얘기죠. 대출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들고, 단 마음에 드는 거는 상업지역이라는 거고, 현재 월세가 잘 나오고, 이 동네에서 방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전세로 뽑은 거 보니까 거의 다, 이 원래 주인이 의도가 좀 나쁜 건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주위를 보면은 모텔, 노래연습장, 나머지 다 음식점, 거의 다 완전히 상업지역 동네라 티가 나죠. 앞면이 넓은 대신 옆면은 이렇게 좀 약간 좁은 편이고, 놀이터 주점, 그때 그 집, 웨스턴, 칼국수, 조선에서 와서 소집인가 봐요. 이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꼼장어. 꼼장어 이거 맛있죠? 꼼장어 전문집 가면 맛있게 해줘요. 저기 고시텔이 또 있네요. 얘가 고시텔. 고시텔도 많아요. 그런 걸로 어우러진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이게 몇 프로 투자가 되는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를 다녀왔거든요. 한 달 전에 다녀온 건데 그때가 최저가가 30억이었어요. 제가 그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계산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온 임차인은 33이거든요. 현재 있는 사람은 33인 거고, 공실 같은 건 다 빼서 그렇지. 왜 우리가 갈등을 했어요? 돈은 많이 남는데 과연 저기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저번에 들어갔으면 돼. 이번 쓴 거 보세요. 31억 3,500 썼잖아요. 그럼 전번금을 넘긴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갔을 때 한 달 전에 그때 이미 들어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왜 이게 수익이 많이 남냐면 여기가 500에 40만 원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장사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21명 붙었잖아. 많이 붙었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16명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한번 저거 보여주실래요? 임대차.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과밀 억저권역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 법이 근저당 1번 근저당 당시 12년이었거든요, 12년. 12년 당시에 얼마까지 구제가 됐냐면 6,500만 원 요거죠.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 억저권역 6,500만 원까지가 소액이거든. 근데 얼마를 주냐면 2,2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 2,200만 원 주면 6,000만 원 내고 들어온 사람이 3,800만 원을 손에 못 받아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물어줘?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런 걸 다 희생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16명의 피해자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큰 돈 아닙니까, 그게. 전 재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피했던 거예요. 남기는 엄청 남아요. 지금 31억에 받아도 12.5%가 된다는 거죠.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면 20%가 훨씬 넘는 그런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많이 남아도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것을 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철학에 맡기는 거지 내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안타깝게 내가 안 들어가도 21명씩 붙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저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큰 걸 잡기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거. 양주 물건 놓치셨잖아요. 양주 땅.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보면은 18명 3천만 원씩 물어줘도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을 더 쓰고 들어가는 셈 치고 저번 차세 30억 최소 금액으로 딱 들어갔으면은 35억에 낙찰받는 셈이잖아요. 그럼 18명도 다 구제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대신 월세를 좀 더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원님들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내가 주도를 하면은 대부분이 들어준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속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도 없이 내 맘대로 금액 써서 물어줘. 그렇게 하기는 어때? 저희가 남는 장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익률 35억에 받았어도 10%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네. 다 물어줬다 치면. 다 물어주면 36억 되는 거예요, 이거? 네. 36억으로 나눠보시면 몇 프로 나와요? 9% 나오죠? 9% 나오면 대출 만약에 받는다면 뭐 15% 이상은 나오죠. 그렇게 먼저 동의를 구해가지고 회원들한테 5억을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의만 구해준다면 31억에 써서 1등하고 5억 나눠주고. 그럼 신문엔 나겠네요. 신문엔 나겠어.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다 물어준다고 가정했지만 이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1,000만 원씩만 쥐어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큰 은인 아닐까요? 죽어도 욕먹을 것 같은데. 본래 속성이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면 보따리까지 내놓으란다고.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인도명령을 통해서 다 내쫓으면서 내쫓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 굿프렌드의 명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씩은 더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은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난 놀면 안 돼, 이거.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씩만 준다 하면 받아갈 수밖에 없잖아. 네. 더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있겠지,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욕먹는 사람 있고. 우리도 짜증나. 돈 줬는데 욕을 해. 그지? 그럼 좋겠어. 전 죽어도 좋겠어, 안 좋겠어. 뭐 주고 뺨 막는 거 아니야. 저는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쟤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다 준다 했다 갑자기 줄어드냐,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의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 재영 얘기 들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이긴 하다. 합의해 줄 것 같기도 해. 회원들이 오케이, 좋은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동의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럼 다음부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중개해준 부동산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않나요? 중개사가 본래 저런 거 다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같은 거 얻을 때는 꼭 돈 수수료 안 낸다고 뭐 신문 같은 거 보고 얻지 말고 중개사를 통하면 저런 사고는 많이 방지됩니다. 저기 적어도 보증금 다 낸 사람들, 6천만 원씩 낸 사람들은 그냥 몰려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 사무실은 내가 알기로 10중 8구는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알려주면. 그럼 현황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글에서 300만 원에 40만 원 이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받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6천만 원씩 내고 온 사람들 16명.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갔으면 알려줬을 거예요, 분명히.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렇죠. 6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법을 보겠지, 저당권 날짜로. 그럼 12년이 저당권이었잖아. 그 당시는 6,500만 원에 2,200만 원까지니까 2,200만 원 이상 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지했을 거예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벼룩시장 이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방방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보고 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안 들어가신 건가요? 돈 못 받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는 하지 않은 거지. 사람이 살면서 썩 내키지 않는 거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들어. 이게 계산하기가 좋잖아. 돈만 밝힌다면 계산하기 좋잖아요. 딱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21명씩 붙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어라. 어? 이런 거 안 하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